이번 시간에는 조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모형, 그리고 전통적인 조직이론, 그리고 현대 조직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조직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모형,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저는 고전모형과 신고전모형, 그리고 구조주의 모형, 체계모형,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모형 4개의 모형을 내놨는데, 고전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전모형은 사회복지 행정의 그 조직을 기계에 준해서 인식하는 이런 모형을 고전모형, 그래서 고전모형을 기계이론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을 기계처럼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산성은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조직을 기계처럼 인식하자라고 하는 걸로써 이 고전 모형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절대적 합리성을 사용한다 해서 절대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또 여기에는 연리 원칙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원리 원칙. 대표적인 이론으로서는 행정관리론이나 또 관료제 이론 또는 과학적 관리론. 자, 이러한 이론들은 모두 고전 모형에 해당되는 이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조직 이론이라고 할 때 고전 모형 이렇게 나오면 정 생각이 안 나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고전 모형은 이것을 우리가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하는데, 인간관계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조직을 가족처럼 인식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조직을 가족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써 인간을, 또는 조직 구성원을 사회인의 입장으로,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는 이런 입장이고, 여기는 절대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어떤 재량 또는 융통성 또는 관계를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한치의 빈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허점도 보여줄 수 있는 인간관계론을 강조하는 거죠. 이들은 비경제적 유인을 강조해요. 비경제적 유인도 같이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이들은 원리원칙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발성 또 어떤 자발성이나 어떤 사기 또 그런가 하면은 분위기 등도 강조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서는 인간관계론 또는 동기이론 등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이론들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조주의 모형은 조직은 어떤 단순한 것이 아닌 복합체의 의미를 갖는, 조직을 어떠한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하나의 복합체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 또는 기계 이론과 인간관계 이론의 중간 모형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고전 모형과 신고전 모형.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요인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다요인적 접근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요인적 접근을 강조한다. 다요인적 접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전 모형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합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성을 강조하지만 어떤 때는 정의성이라든지 어떤 재량이나 분위기도 강조하는, 어떤 때는 인간관계론적 접근도 하고 어떤 때는 과학적 관리론적 접근도 하고 하는 이런 다요인적 접근을 강조를 합니다. 이 구조주의 모형에서는 특히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환경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변인의 영향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조주의 모형은 기존 이론과는 달리 개방체계 모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같이 정리했을 적에, 자, 화면을 같이 띄워보면 여기서 본다면 이 두 개의 모형은 당연히 환경에 대해서는 언급이기 때문에 폐쇄체계 모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조주의 모형은 개방체계 모형이라는 것을 이렇게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적에 과학적 관리론이나 관료제론이나 행정관리론은 폐쇄체계 이론으로서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인간관계론은 이 개방체계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론도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 무슨 환경을 언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인간관계론도 폐쇄체계 이론인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체계이론. 이들은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봅니다. 유기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기체처럼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맡은 바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유기체가 살아간다. 유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포들은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다 할 때 그 유기체는 건강한 삶을 이끌어간다. 마찬가지로 조직도 수없이 많은 세포나 다름없는 수없이 많은 인적, 물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바로 그 조직은 아주 건전건실한 이러한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구성요소를 통해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상호 의존성. 이 체계 이론은 바로 기능적 조정이죠. 이 상호 의존성. 서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이끌어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상호 의존성이며 또 유계성이나 또는 뭐 혼론적 성격. 자, 이런 등등을 강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배웠던 시스템의 특징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체계의 유계로서는 생산 하위 체계. 유계는 하위 체계라고 적겠습니다. 유계가 있으니까 하위 체계에는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 관리 하위 체계 5가지로 이렇게 하위 체계를 나눠볼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체계 모형이 되겠어요. 체계 모형의 생산 하위 체계는 결국에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서비스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뭔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생산하위 체계는 서비스 제공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는 생산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유지하위 체계는 결국에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하겠지만은 그러나 기본은 안정적인 기본 틀 위에 발전 향상을 도모하기 때문에 기본은 유지에 있습니다.
유지를 무시하고 무지를 무시하고 발전 향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기라든지 기초가 부실한 이런 그 유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유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파트를 유지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 적응 하위 체계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는 파트를 우리가 적응 하위 체계라고 하고, 경계라고 하는 것은 현 체계의 존재성을 일부 즉 또는 환경 또는 상위 체계에 알리고 홍보지. 홍보. 그러면서 동시에 체계의 네겐트로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장애물이 되는 요인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에너지나 자원을 유입시키는 자원이나 에너지의 유입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계 하위 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관리 하위 체계는 위에 있는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적응 하위 체계, 또 경계 하위 체계 모든 총괄적 업무를 맡는, 옛날 조직의 부서 이름은 총무과나 총무처,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같으면 전략기획본부 또는 기획실이라고 하는 부서는 모두 여기라는 관리 하위 체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 모형을 이렇게 4개의 모형으로 나눠 설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 자, 교재를 가지고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고전 모형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건 기계처럼 계획될 수 있다. 기계이론이라고 한다. 다음에 거기 보면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합리적 존재라고 본다. 그리고 공식 조작, 아까 빠졌군요. 공식 조직을 중시한다. 또 그러면 비인간화 이런 문제들이 등장한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 또는 공공행정학, 행정관리론적 입장이죠. 또는 관료제 모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해보시고,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신고전 모형, 인간관계 모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간관계 모형은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기보다는 거기 3번에 했던 감정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또 표현은 감정적 존재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들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5번에 조직은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 체계로 조직은 공식적 관행, 원리 원칙이나 절차 위에도 비공식적 구조나 비공식적 규칙이나 비공식적 규범으로 구성된다. 비공식적인 걸 다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기에 내놓아 있는 이런 비공식성, 여기 보면은 제가 비공식성을 강조, 여기는 공식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빠져있는 걸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조주의 모형은 합리성, 공정성에 기반을 둔 고전 모형, 비합리성, 비공식성에 기반을 둔 인간관계 모형의 중간 모형으로 셋째 줄 다요인적 접근을 한다. 조직을 하나의 복잡한 사회적 단위, 어떤 복합체로 보고 있다. 그리고 3번에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며 4번에 둘째 줄 환경 변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환경 변인의 영향력도 강조를 했다. 이런 단어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체계 모형은 고전 모형이나 인간관계 모형이나 구조주의 모형 세 모형을 한 모형으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모형이 되겠는데, 조직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5대 하위 체계에서 생산, 유지, 적응, 경계, 관리 하위 체계를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적어보고 그 위치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인세상 오류로 거기에 조직이론 올 때 현대적 조직 이론만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전적 조직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에는 고전적 조직 이론 이렇게 보면은 고전 모형에 나오는 과학적 관리론, 신고전 모형에서 나오는 인간관계론, 그리고 고전 모형에서는 관료제 이론, 이런 것들이 모두 고전적 조직 이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전적 조직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교재에 있는 현대 조직 이론, 자, 고전적 또는 전통적 해서 전통적 조직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자, 여러분들이 좀 판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전통적 조직 이론으로 교재에 빠져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수업을 같이 않게 되면 교재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우리가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을 기계처럼 인식한다는 데에서 여기는 조직을 가족처럼 인식한다는 이런 그 접근입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과학적 관리론은 사회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이렇게 냉철한 기계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이성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존재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양자는 모두 공통점이 생산성 증대, 능률 향상에 도움을 하는데 여기는 당연히 능률 향상도 여기는 기계적 능률, 기계처럼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기계적 능률을 강조한 데 비해서 그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능률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능률을 강조한다. 그래서 사회관계 속에서 또는 가족처럼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사회적 능률을 강조를 합니다. 과학적 관리론은 종식 조직에 기초한 생산성 증대를 강조한 데 비해서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 비공식 조직이나 자생 조직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 증대도 강조합니다. 또 그러면 이 과학적 관리론은 원리 원칙, 다시 말해서 사규라든지 아니면 준법, 규칙 뭐 이런 단어를 강조한 데 비해서 여기는 어느 정도의 융통성도 강조되는 요인이고, 이 과학적 관리론 원리 원칙인데 융통성도 지동적 종식도 이렇게 다 강조를 하는 이런 이론이라고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의 비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들 양자에 보면은 많은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점도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은 모두 폐쇄 체계 이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 체계 이론이다. 고전 모형으로서 과학적 관리론, 신고전 모형으로서 인간관계는 환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양이론은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의 병행을 주장을 합니다. 과학적 관리론, 조직 목표는 생산성 증대, 개인 목표는 경제적 유인을, 즉 돈 많이 벌어가는 것, 이것은 동시에 병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관계는 조직 목표가 뭐예요? 인간관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직 목표, 능률성 증대, 생산성 증대. 개인 목표는 편안하고 가족적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것, 회사에 근무하는 것. 다 그래서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를 병행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조직 성원을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 조직 성원을 조직 목표 달성의 도구로 본다는 점입니다. 조직 성원을 조직 목적 달성의 도구로 볼 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과학적 관리론이나 또는 관료제로는 인간을 조직 목적 달성의 수단이나 도구로만 본다고 하지만, 인간관계로는 인간을, 조직 성원들을 자율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잔인한 것은 인간관계론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적 관리론이든 인간관계론이든 조직
성원들은 단지 조직 목적 달성의 도구일 뿐입니다. 과학적 관리는 아주 밖으로 명문화에든 그걸 붙여놓고 지키면 가산점, 지키지 않으면 감점을 정확하게 적어놓고 기계처럼 적용을 하지만 인간관계로는 융통성 재량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장애 기준점도 없는 자의적 기준에 의한 자의적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그 조직 장애 자의적 기준에 의한 독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양자 모두 폐쇄체계 이론이면서 조직 구성원을 조직 목적 달성의 도구로만 볼 뿐이다 라는 데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관료제 이론은 이 관료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제 이론은 우리가 관료제 이론의 특징 관료제 이론의 특징으로서는 분업의 원칙 모든 관료제는 기능적 분담을 하고 있어요. 업무를 기능적으로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고 모든 관료제 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업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리고 수직적 위계화로서 계층제를 적용을 합니다. 모든 관료제는 합법적 지배 물론 관료제란 단어가 공조직에서 나왔던 합법적 지배라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모든 사조직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규칙 준수를 강조합니다. 철저하게 관료제 조직은 모든 업무의 처리 과정이 철저하게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규칙의 대로 사규대로 이렇게 반드시 정해진 대로만 이끌어야 됩니다. 모든 관료제 조직은 업무 처리의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문서주의. 모든 관료제 조직은 몰 인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몰 인정성. 그래서 몰 인정성, 사심이나 인간의 사적 감정이 배에 가정이 안 돼요. 몰 인정성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자격과 능력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가 그러다는 자격이 있다면 능력이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마이너스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조직에서 쫓겨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제의 장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성 증대지요. 업무를 기능별, 성질별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지면서 업무의 분업으로 인한 업무의 전문화, 업무의 전문화도 이루어지고 바로 이렇게 생산성 증대로 또한 연결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지.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산성 증대를 가져. 계층제를 통해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이루어지면서 합법적 지배를 통해서 업무 처리의 객관화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몰 인정성을 통해서 민주가치의 수행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등구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등구현. 사적 감정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합법적 지배로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적 감정이 배제됨으로써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고위직이든 일반 우리 이웃 주민이든 똑같은 이러한 업무 처리, 업무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평등구현이 가능하다. 또 그러면 자격과 능력 이런 등등의 장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떠한 병리현상, 단점 또는 이것을 병리현상 또는 역기능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관료제 이렇게 철저하게 기능별 성질별로 업무를 나눠놓으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업무를 나누면
할거주의가 등장하면서 훈련된 무능을 가져올 거예요. 훈련된 무능. 또 그러면 이 할거주의, 분업으로 인한 야기되는 이 분파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파주의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 동조 과잉, 전도 현상을 가져올 것이며, 지나친 문서주의는 바로 형식주의를 야기해서 레드테이프, 법문 용례를 가져올 거예요. 여기는 동조 과잉이라고 그러죠. 동조 과잉. 또 그런가 하면 몰 인정성은 비인간화. 또는 문서주의는 비밀주의. 또는 무사안일주의. 이런 등등의 문제점을 관료제에서 찾아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료제에서. 그래서 교재의 인쇄상 오류로 포함되지 않은 전통적 조직이론, 폐쇄체계, 전통적 조직이론 한마디로, 자, 전체를 우리가 지을 때 여기를 우리가 폐쇄체계 이론 아니겠습니까? 폐쇄체계 이론. 그에 비해서 거기 현대조직이론 교재를 보시면 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다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노트 정리했던 것들 집어넣어서 전통적 조직이론에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특징과 또 그 다음에 양자 간의 비교, 공통점 이렇게 적어봤지요. 다음에 관료제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조직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현대조직이론. 우리가 현대조직이론을 보면은, 자, 여기 오면 현대조직이론 지우겠습니다. 현대조직이론은 결국에 폐개방체계 이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환경변이를 강조하는 거죠. 현대조직이론. 현대조직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개방체계 이론을 말합니다. 개방체계 이론. 개방체계 이론은 바로 환경변인의 존재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상황 요인 또는 상황 이론이 있죠. 거기에 보면 구조 상황 이론. 또 그런 건가 하면은 권력 자원 이론 또는 자원 의존 이론. 또 그런 거면 정치 경제 이론. 또 그러면 제도 이론. 요즘은 신제도 이론. 제도 이론. 또 그런가 하면은 조직군 생태학 이론. 조직군, 한자 이름. 조직군, 이 군자는 무리군자를 쓰는 겁니다. 무리군자. 조직군 생태학 이론. 또는 조직군 생태 이론. 자, 이런 등 한마디로 해서 모두 환경 변인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이 등장하는 이론이 되겠어요. 자, 거기 보시면 먼저 구조 이론 또는 구조 상황 이론이 나와 있죠. 구조 상황 이론. 구조 상황 이론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최고나 최선이란 존재할 수 없다. 단지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존재할 뿐이다 하는 이론이 바로 이 구조 상황 이론입니다. 1950년대 말 등장한 이론으로 조직 관리의 최선의 유일한 방법은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걸로 4번에 보면 최선의 방법을 거부했다. 유일한 최선의 방법을 거부한. 그러면서 조직과 환경의 부합을 강조한 이론이 구조 상황 이론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보면 자원 의존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원 의존 이론. 자원 의존이란 조직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환경 속에 있는 일정 물적 자원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 환경 속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에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의존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원 의존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자원 의존 이론이란 조직이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무형적 자원에 초점을 두면서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4번에 보시면 조직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조직을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유를 확보하려는 실체라고도 본다. 그래서 문장이 중간에 생각됐지만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에 의존할 수 없지만 수동적 존재에는 없지만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유를 확보하려는 실체라고 본다. 라는 것을 바로 1번과 4번, 1번 그리고 2번은 배경지식을 보되 1번과 4번을 가지고 자원의존 이론을 봅니다. 자원의존 이론에는 정치경제 이론도 있고 제도 이론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치경제 이론을 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 보면 정치경제 이론, 이것도 자원의존 이론인데 조직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환경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특히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이다 하는 이론이 바로 잘트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경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잘트 정치경제 이론은 조직의 역동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조직의 역동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4번에 보면 똑같이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조직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조직 내부의 역동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 하면서 거기에 특히 정치적 경제적 요인, 거기 2번에 있는 조직체 내부와 외부에서 작용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과는 다양한 상호작용에 주어 이런 이론들을 종합한 이론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정치 경제 이론은 자원 의존 이론의 하나로서 그중에 특히 다양한 환경 속의 자원 중에 정치적 경제적 자원에 초점을 둔 이론이 정치 경제 이론입니다. 다음에 제도 이론 또는 온라인 신제도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종래의 전제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제도 이론은 결국에 자원 의존 이론으로 조직이 살아남는 데에는 결국에 그를 둘러싸기는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법 또는 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래서 조직의 그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을 둘러싼 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종래는 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줬지만 공식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이끌어가는 일반적 규범까지도 제도의 범위로 포함시킨 것은 신제도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번의 신제도주의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제도의 핵심성을 인식하며 제도와 개인의 행태 사이의 관계, 제도의 발생과 변동에 관한 문제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3번에 보시면 조직은 법률, 규칙, 사회적 여론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바로 이런 법률, 규칙까지만 적용하라는 것은 구제도 이론이고 거기에 사회적 여론이나 일반적 규범까지를 포함시키면 신제도 이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7번에 보시면 제도와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제도화된 규범을 적용한 결과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어서 다소 마무리가 무책임하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제도 이론, 신제도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직군 생태학 이론 보세요. 또는 조직군 생태 이론이 되겠는데, 자, 거기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죠. 조직군 생태 이론,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서 결국에 환경에 가장 적합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조직을 찾아내게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환경 결정론의 이론입니다. 결국에 결론은 뭐냐면 2번에 환경의 조직 선택이라는 환경 결정론의 입장으로 환경적 욕구에 부합하는 조직만이 생존한다는 이론이다. 중요한 특징 3번은 배경지식으로 보시고 4번에 보시면 문제는 조직군 생태 이론은 무리군자를 쓴다. 제가 한자를 써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군 생태 이론은 분석 대상이 개별 조직이 아니라 조직군이라고 하는 거시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다른 조직 이론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직군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한자까지 그래서 개별 조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조직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조직군 생태 이론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재에 빠져 있는 것까지 반서하면서 그래서 조직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될 것이 바로 환경과 사회복지 행정인데 근자의 한 문제에 다뤄지는 것이 바로 여기 조직문화입니다. 조직문화. 여러분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웠지만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조직마다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조직문화라고 합니다. 근자의 조직문화에 대해서 한 문제가 자꾸 준비가 되고 출제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1까지는 않지만 0.5 수준에서 조직문화의 특징 페이지 넘어가면 조직문화의 특징이 나와 있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직마다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조직문화라고 하는데 조직문화는 조직의 생존이나 조직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할까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특징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0.5 출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까지를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환경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